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해볼 이슈가 원래 제일 잘 갔던 양극재 쪽. 양극재 쪽이 지금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LG엔솔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54.3억을 나왔고 작년 YOY로 57.6% 감소한 걸로 잠정 집계됐다고 나왔는데, 일단 포인트는 IRA에 이제 보통 우리가 AMPC라고 하는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하죠. AMPC를 빼면은 이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2,525억 원 정도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매출액 29.8%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57.6% 줄어든 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선방했어요. 이거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만약 나빴으면 지금 주가가 밀렸을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LG엔솔이 LFP 쪽에서 이제 중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르노 쪽인가? 르노 쪽에다가 되게 LFP를 많이 또 제공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FP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이 우리 이걸 해야 돼, 사실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LFP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으니까 뭐 하지 뭐 라고 해서 이제 달려들니까 바로 이제 르노 쪽에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오히려 미국이 또 중국산 어떤 배터리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노력들과 이런 수주들은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기인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 4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도 괜찮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준 세제 혜택에 대해서 효과를 LG엔솔 같은 경우는 봤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법인세가 제로인 지역도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아마 공장들을 이제 땡겨 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보조금도 앞으로 계속 좀 풀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보조금의 액수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고 좀 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이제 가격으로 이제 우리 커버링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체크해 보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번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선방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보면은 2차전지 이 업종도 좀 오래 가긴 오래 가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2차전지라고 하는 이 이름 밑에 되게 다양한 어떤 세부 테마군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뭐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이나 뭐 리튬,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어떤 이런 테마군들이 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 순환매가 나와요.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해볼 이슈가 원래 제일 잘 갔던 양극재 쪽, 캐서드 쪽, 양극재 쪽이 지금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양극재가 지금은 투자하지만 양극재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전해기라든지 쭉 또 돌 거거든요. 이 한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돌려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공매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중지된 상태고 내년 3월 달까지 또 추가적으로 중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 전보다 지금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게 청산되고, 예를 들어서 뭐 30-40%씩 팍팍 줄어든 그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 본주가 이제 제일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공매도가 한 30몇 %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한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이제 공매도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있고 청산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시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 기업들은 가벼울 거거든요. 공매도로부터 눌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눌림이 없기 때문에 좀 가벼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을 투자하실 때는 원래 잘 가던 놈이 잘 간다라고 보면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괜찮죠. 그리고 이제 포스콜리스 괜찮고. 근데 두 개 기업이 둘 다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죠.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홀딩스 기업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공매도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두 개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개 기업들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원래 잘 움직였던 애들이 잘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 이 그룹 내 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되게 다른 업종의 기사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하면서 둘 중에 뭘 사지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둘 다 사면 되지. 굳이 왜 한 업종 내에서 기업들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쌓은 다음에 1등만 사고 2등부터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대형주랑 소형주의 밸런스를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형주에 대해서 조금만 이따 하시고 지켜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소형주들은 일단은 조금 투자를 이어가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추후에 어떻게 이제 수급이 움직일지 좀 보면서 이제 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지 지금 소형주 쪽으로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 봅니다. 이게 소형주는 그리고 가볍잖아요. 수익 날 때도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근데 포스코홀딩스야 뭐 제가 워낙 몇 년 전부터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제가 아마 웅달측방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던 분이면은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빠져도. 그만큼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이제 CEO가 없었죠. CEO가 없었는데 CEO가 최근에 실제 들어오면서 그분도 이제 원래 철강 쪽 라인의 통이었는데 2차전지 쪽에 투자를 이어가겠다. 우리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2차전지 쪽에서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든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지금은 제일 적절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얘기를 끌고 가보면은 전반적인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주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한번 딱 분위기를 전환할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뭐 테슬라가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종목들을 매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반도체라는 얘기를 꺼내면 너나 사라. 반도체 누가 사냐? 반도체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는데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주장들과 잘못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삼성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의견을 드렸고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 2차전지가 되게 핫했을 때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은 그 코스닥 상장사들이 우리도 2차전지 관련 기업인데요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뭐 1, 2천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하나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뭐 2차전지 쪽으로 뭐 하고 있다. 물론 그 2차전지 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는 기업인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엮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관련된 그 업종에서 매출이 적어도 50% 근처는 나와줘야지 진짜 그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뭐 지금은 제가 뭐 이제 정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실 때 연관성을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관성. 전체 팩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캐서드 에너지 가격이 있는데 결국은 그 배터리 가격에 봤을 때 분리막이나 동막이나 뭐 전해질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그 배터리 가격에 차지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 음극재거든요. 그 색깔을 보시면 캐서드 에너드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리튬이나 이런 어떤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 사실 보는 게 전기차 이 배터리 가격의 어떤 미래를 예상할 때 그리고 이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볼 때 타이밍을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제 세부 업종들이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배터리 가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캐서드 에너드 그리고 이제 리튬 뭐 이 정도로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부 종목에 대해서 뭐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두시고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엔 양극재 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온갖 원자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왜 희귀 광물이냐 아니냐를 볼 필요가 좀 있잖아요. 근데 리튬은 희귀 광물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게 막 중국산이 압도적인 어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체할 수 있는 가서 하면은 중국산보다 비싸긴 비싸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국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진짜 다른 어떤 이 희귀 광물처럼 횡포를 부릴 거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체제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원래 중국산 리튬을 쓰다가 다른 나라 거를 리튬으로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얘는 고객을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린치를 하는 것 이제 뭐 제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봤을 때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중국산을 많이 배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과 뭐 이제 국가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콜리스 그 중에 하나라 봐요. 물론 리튬에 대해서 뭐 염수 이렇게 해서 막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가니까 막 거의 쫙 해놓고 이제 자기들 그 기술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신중하게 다가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